역경 55. 뇌화풍 리하진상 대상전 상활 뇌전개지 풍 군자의 저록치형 우레와 번개가 함께 이르는 모습이 풍께의 상이다. 군자는 풍께의 상을 본받아 소송을 판결하고 형벌을 집행한다. 번개와 같은 밝음으로 공평하고 빠르게 판결을 내리면 시비 곡직이 바른 내용을 얻게 되고 우레와 같은 위험으로 형벌을 집행하면 형의 경중대소가 반드시 그 죄의 실상에 들어맞는다. 위와 밝음이 같이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풍께의 모습이다. 번개와 천둥의 신이며 또 법의 신이기도 한 서방의 제우스와 비슷한 상이라고 하겠으나 제우스는 정의감이 없고 중형의 미덕을 모른다. 괴사, 풍형, 왕격지, 무루, 의일중 풍요로운 시대이다. 이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풍요로운 시대에는 풍요로운 제사를 지내 온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 제사에 누가 올까?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제주는 천자밖에 없다. 왕이래야 이 풍요의 제사에 올 수 있다. 그러나 풍요는 본시 우려할 일이 많다.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물질이 성대하여 안일과 타락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우려하지 말라. 해가 중천에 떠서 그 광명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처럼 왕자의 명덕이 구석구석 두루두루 미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결국 해도 진다. 모든 풍요는 번개와도 같은 순간이다. 역은 항상 양면을 동시에 말한다. 효사, 초구, 우기배주, 수순무구, 왕유상. 초구는 양요이며 구사와 응하지만 둘 다 양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구는 합계 리명의 시작이고 구사는 상계 진동의 시작이다. 풍께는 명과 동이 상부상조하여 성대함을 이룩한 괴이므로 초구의 명과 구사의 동은 서로 표리를 이루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양끼리도 화합하여 풍성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양과 양이 만날 경우 초구는 구사를 배주라 이루고 구사는 초구를 이주라 부른다. 초구는 우연히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배주인 구사를 만난다. 구사를 만난다는 것은 확실히 행운이다. 그러나 그런 행운이 늦게 찾아온다 한들 그로 인해 재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초구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대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구사를 도우면 구사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얻게 되리라. 초구는 하위에 있는 현인으로 구사와 덕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구사는 현실적으로 대신의 위치에 있으며 군주를 보좌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구의 강직하고 깨끗한 보좌가 있으면 힘을 합하여 군주를 보좌하여 나라의 성대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유기, 풍기부, 일중견두, 왕, 득의, 유부, 발약, 길. 유기는 유순하고 위가 정하다. 따라서 뜻이 바른 인물이다. 아랫괴, 리괴의 주요로서 지극히 밝은 덕을 지니고 있다. 청명하기 그지없는 군자, 크게 쓰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유고의 군주와 응의 관계에 있다. 유고는 요약하고 안매하기 그지없는 군주이다. 유고 군주의 안매한 인격 상태, 또 그가 다스리는 세상을 효사는 매우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빈지문, 즉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기에 덧대는 문, 차양을 꽉꽉 닫아서 대낮인데도 꼭 북두칠성을 보는 듯하다. 어두운 세상을 묘사하기를 대낮에 북두칠성을 보는 듯한 어둠이 깔렸다라고 표현했다. 암군에 의한 암흑의 세상에는 많은 능력자들이 깝깝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유기와 같이 총명한 인물이 유고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면 소용이 있을까? 아서라, 부질없다. 그대는 의심만을 받고 질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권력자는 실력자를 증오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정사에 참여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너의 내면의 진실을 밝혀 그들을 개발시키는 노력을 하라. 그리하면 길하리라. 9.3 풍기패 일중견매 절기우갱 무구. 폐에 관해 여러 설이 있으나 왕필이 햇빛을 가리는 큰 장막이라 햇빛을 가리는 큰 장막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정의천도 앞의 부보다 더 방안을 어둡게 만드는 휘장이라고 했다. 구삼은 양강하며 뜻이 정의롭다. 구삼은 리명의 극상이며 문명의 덕이 있다. 그런데 응하는 상류구 효가 아무한 소인물이며 또 위가 없어 구삼을 기용할 능력이 없다. 구삼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방도가 없다. 참으로 깝깝하다. 풍기패 일중견매라는 표현은 유기의 풍기패 일중견두보다 더 어둠이 더 짙은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 견매란 잔별이 보인다는 뜻이니 어둠이 짙은 것이다. 풍성의 시대일수록 어둠의 시대가 찾아올 가능성이 짙다는 역설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팔뚝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발현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가장 강력한 부위이다. 오른쪽 팔뚝이 부러졌다는 것은 힘을 쓸 방도가 없다는 뜻이다. 9.3은 상륙을 도우려 해도 오른팔이 골절되어 도저히 도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9.3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륙의 암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9.3은 허물이 없다. 그러나 정의천은 마지막 무구에 대하여 매우 이색적인 해석을 내렸다. 결국 오른쪽 팔뚝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궁극적으로 9.3 본인의 잘못이다. 본인이 근본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구라는 것은 허물을 돌릴 것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물을 타인에게 기속시킬 수 없다는 실존주의적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 신유학의 윤리관의 정맥이다. 9.4 풍기부 일중견두 우기이주 길. 9.4는 양강한 대신 부중부정하다. 유고의 음요한 군주와 친하다. 9.4는 강직한 본성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가 모시는 유고의 세계는 어둡다. 덧문을 풍성하게 덮어 대낮에 북두칠성을 보는 듯하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9.4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랫계의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하여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9.4의 이주는 초구다. 이주는 동일한 평면의 주체란 뜻으로 평등의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9.4는 자기를 낮추어 초구에게로 내려가 그를 맞는다. 둘은 서로 합심하여 이 일을 도모한다. 길하다. 풍요의 시대일수록 윗사람이 아래로 내려가서 아랫사람들과 진실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풍요는 허세일 뿐이다. 유고, 레장, 유경예, 길. 유고는 어찌되었든 풍계 전체의 괴주이다. 정하지 못하니 강정한 덕이 없는 우유부단의 암군이다. 그러나 상계의 중앙에 있어 중형의 미덕을 지니고 있고 특히 학계의 명철한 이성을 지닌 유기 현인이 있다. 상계는 뇌동의 덕이 있으니 자신의 암담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어디로 가는가? 유기와 정응하지는 않지만 응의 위에 있으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레는 아래로 가는 것이요. 장은 함장의 현인이다. 유기를 가리킨다. 암군과 냉철한 현인의 만남, 풍계의 이상적 상징이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경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둘의 만남을 칭송할 것이다. 길하다. 상륙, 풍기옥, 부기가, 규기호, 격기무인, 삼세 부적, 흉. 상륙은 성대의 극점이다. 상륙은 동의 극점인데 학계의 밝음이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동은 바른 방향을 잃는다. 풍요의 시대의 극치는 건물 사치로 나타난다. 풍기옥이란 건물의 처마를 하늘 높이 치솟게 한다는 뜻이다. 허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건물이 커질수록 그 내부는 점점 어두워진다. 그 집 전체를 거적대기 빈지물을 쳐넣은 것처럼 어둡기만 하다. 풍요는 어둠을 초래한다. 그 속을 문틈으로 살짝 규탐해 보아도 극히 적막감만 휘돌고 쓸쓸하여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3년 동안을 들여다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풍요 속에 격절되어 변화없이 퇴행해버리고 마는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표현이다. 고대 광실 속에서 고사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풍요의 결론은 흉. 56. 화산려 가나리상 대상전 상활 산상유화려 군자의 명신용형 이불류옥 산 이외에 불이 있는 형상이 리역계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 리역계의 모습을 본받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형을 적용하는데 확실하게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또 용서할 사람은 확실히 용서하여 재판을 질질 끌지 아니한다. 재판을 질질 끌지 않는다는 것은 엄형주의보다는 관용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다. 괴사, 려, 소형, 려정, 길. 려라는 것은 교통이 미개한 과거 세계에 있어서는 신고 갓난의 길이다. 친척 풍으로 둘러싸인 본거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미지의 여로이다. 이러한 여로를 앞둔 그대로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 그것도 크게 지내지 말고 부담없이 조촐하게 성의를 다하여 지내라. 그리고 여로에 관하여 하느님의 의지를 물어보아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라 길하다. 효사, 초육, 려, 쇠세, 사기소, 취제. 초육은 양위의 음효, 리역계의 최하위, 려의 출발, 기가 약한 소인이다. 초육은 여행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요 인생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도 있는 모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여행을 떠나는 마당에 초육이라는 소인은 자질구레한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곰상스럽게 걱정만 하고 있다. 훌훌 털고 떠나는 기상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웅심이 마멸되어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사기소 취재를 직역하면 소소한 마음 이것 때문에 재앙을 취하는 바가 된다. 유기 리어즉 차 회기자 득동복 정 유기는 유순하며 중정을 얻고 있다. 6효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구비한 훌륭한 효이다. 여행은 이제 좋은 여관에 머무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차는 좋은 여인숙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좋은 것은 노잣돈이 품속에 두둑이 있다는 사실이다. 또 행복한 사실은 순결한 어린 남자 종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여행에 관하여 점을 치면 길하다. 정길은 구삼의 정려와 대비되는 짝을 이룬다. 여행의 과정이 순조롭다. 9.3. 려, 분기차, 상기동복, 정려. 9.3은 양요이면서 양위에 있으니 위가 바르다. 마음 씀새가 기본적으로 정의롭다. 그러나 너무 강강하고 중을 벗어나 있다. 학계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자신만의 고고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행길에 나온 사람은 자신을 죽일 줄 알아야 한다. 타향에 있는 것이다. 유순 겸손한 자세로 일관해야 한다. 투숙 중인 여관이 불에 탔다. 숙소가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좋은 동복 구실을 해주던 사내아이마저 도망가 버렸다. 너무 강강하여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부드럽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행에 관하여 하느님의 뜻을 물으면 이태로운 일만 있게 된다. 6.2와 9.3은 삶의 정황이 대비된다. 9.4. 려우처 득기자부 아심불쾌. 9.4는 양강하면서 의미에 있다. 타향에서 유순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강강한 성품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사에 있지만 음과 양의 중용을 얻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여행 중에
한 곳에 줄곧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기력, 즉 타양살이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 결과로 새롭게 자부를 얻는다. 즉 자금과 권력을 얻는다. 그러나 자금과 권력은 자기가 속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왕도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기려의 신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역량을 표현할 길이 없다. 구사는 말한다. 내 마음 유쾌하지는 못하오. 6.5 석치일시망 종이예명. 6.5는 군이이지만 력계에서는 군이 될 수 없다. 결국 타관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므로 6.5도 역시 리어인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의 이야기일 것이다. 리는 밝음, 문명의 덕이 있다. 중의 자리에 있으니 문명의 덕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탁월한 인물이다. 리께의 동물 상징은 꿩이다. 문명의 문은 문의이며 문자이다. 효사의 저자는 언어와 문의를 꿩에 비유했다. 꿩을 쏜다는 것은 꿩을 획득한다는 뜻이다. 꿩을 획득한다는 것은 문명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어인의 경우는 타관에서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여 안정적 삶의 기반을 획득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가 쏜 첫 화살은 꿩을 놓치고 만다. 그러나 끝내 꿩을 잡아 명예와 장명을 획득한다. 구사의 아심불쾌에 비하면 그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상구 조분기소 려인선후소 료인선소 후호도 상우우혁 흉. 여기 있는 언어들은 동인, 구오, 대장, 유고에 나왔다. 효사는 일관된 기획 속에서 유기적인 통일성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소의 이미지는 상구가 낯선 땅에서 최상의 위치로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관에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가 둥지를 태운다는 표현은 결국 둥지를 잃고 마는 상황의 메타포이다. 기려로서의 삶은 어디까지나 겸손이요 겸양이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높은 둥지에 올라앉아 웃었겠지만 선소, 나중에는 흐느껴 운다. 후호도. 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서 소를 잃어버린다. 흉하다. 소는 유순의 덕을 상징한다. 경계 자리에서 소를 잃는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가 타관에서 축적한 부도 운반이 불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인 드라마는 해석자의 몫이다. 역계는 품귀와 더불어 흉으로 끝난다.